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에서 3D 프린터 관련주 종목들이 시간에 두 종목이 상한가 가고 4%, 3%좀 시세를 준 상태인데 관련주들 상승한 이유랑 그리고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차트 괜찮은 애들 일단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들어가기 앞서서 갭 뜨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갭 뜨는 거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서도 막상 보면은 바로 갈 것 같아서 욕심이 솟구치는 게 갭 뜨는 종목들입니다. 갭 뜨는 종목들 매매하시기 전에 한 번만 꼭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은 드릴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 섹터를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여튼 오늘 시간에 정부 3D 프린팅 글로벌 5대 강국으로 키운다. 민간시장 확대 총력.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냥 목표를 세웠고 포부죠. 근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얼마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재료를 내일 매매를 안 할 것 같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섹터에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뉴스가 안 보여요. 내용이 그냥 미래에 얼마 시장 형성 거기 좀 우리나라 글로벌 5대 기업으로 키울 것이다 라는데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자금 지원이라던가 규제 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본 뉴스에서는 일단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또 내일 뭔가 그냥 갑자기 주도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매매를 안 한다는 거는 지금 기준입니다. 재료를 봤을 때. 대신에 내일 특별한 테마 없고 이쪽에 돈이 몰리는 게 보이면 또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테마가 크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일단 항상 준비를 해둡니다. 저는. 자, 그래가지고 정부 정책 테마인 거죠. 근데 정책 테마 치고서 금액 지원이 없는 점은 조금 아쉬워요. 그냥 국내 시장 규모가 2022년 1조 원까지 성장을 할 예정이다 라는데 그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히 많이 아쉽고 어쨌든 이놈으로 갔다가 시간에 TNR 바이오팹 스맥 근데 일단 대장 먼저 간 놈은 스맥인 것 같더라고요. 시간에가 얘는 4시 20분 5% 4시 30분 8.8%였죠. TNR 바이오팹은 3% 7.8% 일단 시세가 더 컸던 놈은 스맥입니다. 근데 스맥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하기 쉽지 않은 역배열 종목이에요. 조금 시세 준다 싶으면은 계속 맞고 튕겨 내려오고 그리고 얘가 상한가를 간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 제가 매매를 엄청 길게 몇십 년 동안 한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를 하긴 했는데 13년도에 상한가 이때 말고서는 그 다음에 상한가가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이 종목이 언제 있나? 다음에 상한가 그 표시를 좀 넣어놓던지 해야 되겠는데 여하튼 이 종목이 다 윗꼬리가 좀 길죠. 그리고 얘가 시총이 얇습니다. 500억 유통 시총으로 보면은 한 3, 400억 밖에 안 돼요. 분봉으로 딱 보면은 변동성 보세요. 이런 끔찍한 종목입니다. 얘가 일단 시간에는 대장으로 갔는데 이런 점은 만약에 매매를 하실 생각이라면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그만큼 호가가 얇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이 과거에 끼가 조금 많이 더럽다. 그러면서 역배열도 끝내주는 상태. 아마 회사 재무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놈이 일단은 시간에 대장으로 오르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차트 지금 역배열에도 거의 밑바닥이어가지고 의미 있는 저항 2,200원 정도 지금 아직 2,120원 여기서 한 4% 5%를 더 올라야 되네요. 일단 차트상 과거로 땡겨도 여기가 일단은 첫 번째 의미 있던 저항으로 보입니다. 저항, 지지, 지지 여기도 저항 이런 느낌이고 사실 저는 매매를 만약에 한다 제가 이쪽에서 매매를 한다면 아마 TNR 바이오팹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나마 얘는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스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3D 프린팅 하면은 3D 프린팅 장비 15년도부터 출시하고 관련주 뉴스가 있죠. 과거부터
3D 프린팅 뉴스, 로보티즈 뭐 이랬는데, 프린터 지능형 로봇.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간단하게 종목명이랑 3D 프린팅 이슈 된 거 단어를 치면 뭐 제조 신기술 특허를 했었네 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한번 쓱 훑어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3D 프린팅. 자, 그 다음에 TNR 바이오팹, 얘도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얘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 치면 얘를 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자, 인공관절 3D 프린팅으로 만든다, 의료기기 건설 분야 확대. 그래서 3D 프린팅 시장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을 하는데, 이게 산업은 교육, 공공 부문에 수요가 집중돼 있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기기나 건설 등 유망 분야 기술이나 산업단지 대상 생산 공정에 적용하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쪽은 돈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갔다가 의료기기 3D 프린팅 임상 품목으로 갔다가 안면 임플란트 가이드에서 인공관절, 척추 임플란트 등 뭐 등급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대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분야도 넓힐 거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좀 넓히면 얘네가 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팹이 그나마 제가 매매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얘가 3D 프린팅 기술로 갔다가 인간 장기 뭐 이런 쪽 목적 뭐 만들고 뭐 이런 쪽이에요. 인공 각막 3D 프린팅 성공 소식 뭐 이런 거 있죠. 장기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얘가 뉴스가 장기도 있었거든요. 자, 오가노이드 3D 바이오 프린트. 한번 회사를 들어가 보죠. 이렇게 아니라 간단하게 회사 들어가면 자기들이 자랑하는 게 나오겠죠. 자, 의료기기 오가노이드 3D 프린터를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용해서 제조하였으며 뭐 두개 안악 면골 결합의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도 있고, 덴탈 뭐 임플란트나 이쪽 치아 쪽이겠죠. 이것도 뭐 3D 프린터라는 단어는 없네요. PSI.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결함의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신체 구조에다가 뭔가를 좀 만드는,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동물 실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 유사체. 조직 유사체라는 게 뭔가 뭐 피부 조직 같은 거 유사하게 만드는 오가노이드라는 단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다고 하네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이것도 기술이겠죠. 그래서 이런 게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프린트를 이용해서 뭐 성형외과, 치과, 뭐 외과, 정형외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환자의 복잡한 결손 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자적인 기술 이런 거는 좀 좋아 보이죠? 3D 프린팅 산업으로 갔다가 신체에 쓸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들, 본연의 조직을 갖는 특수한 미세환경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모사할 수 있으면서 피부, 신장, 간 등의 인공장기 개발의 핵심 기술. 얘네가 엄청 괜찮아 보였던 그 특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인공혈관 제조 기술 이거였네요. 기억나는 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 회사가 실제로 갔다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 쪽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전에 역배열 이상한 스맥보다는 만약에 매매를 하면 저는 이 종목을 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에 저런 기억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곳 저항이었고 뭐 신규 상장 자리였죠. 신규 상장된 지 3년?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없으면 이제 상패 위험은 없어 보이고, 이쪽 테마가 사실 돈이 쏠릴지 안 쏠릴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시간이가 일단 10%여서 갭이 좀 크게 뜬다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만 혹시라도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와중에 조금 제 기준에는 제일 괜찮아 보이는 애는 TNR 바이오팹이라는 회사입니다. 물론 안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TPC, 맥스로텍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3D 프린팅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재무가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쪽 테마를 매매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테마 관련 회사들이 재무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패를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걸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관심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봐 일단 매매하기 전에 항상 재무 좀 조심하세요. 특히 증백 박혀있는 애들, 그리고 스맥 딱 봐도 역배열 끝내주죠. 회사 재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뭐 이쪽에서 몇몇 회사는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환기 달고 있죠. 그런 식으로 했다가 회사 재무들이 조금 안 좋아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차트 애들이 끼도 좀 안 좋습니다. 상한가를 이쁘게 가는 케이스가 없어요. 상한가 가도 다음날 개파랗겠죠? 상한가도 잘 안 가고. DPC 같은 경우는 자 보면 그냥 바로 나와요. 3D 프린터 나오죠, 회사. 딱 치자마자 DPC 메카트로닉스 관련주라는 거예요. 스마트 공장 뭐 여기가 있는데 DPC 회사도 프린트 관련돼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 치면은 자회사 큐비콘이라는 곳이 뭐 3D 프린팅 2019 참가 3D 프린팅 종합 솔루션 기업 될 거다. 3D 프린팅 협력 MOU 이런 이슈가 과거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큐비콘 바로 나오죠. 3D 프린터 제조업체라고 하네요. 프린팅 사업으로 진출한다. 이게 3D 프린팅인가요? 프린터 비싸긴 하네. 하나 장난감으로 좀 갖고 싶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3D 프린터 전문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엮여 있습니다. 하이비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비전. 뭐 로보스타 뭐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사실 로보스타는 엮일지 모르겠어요. 로보스타? 이런 연내 3D 프린팅 로봇 이런 걸로 갖다 엮인 종목이긴 하네요. 로봇 프린트 이슈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밑에 삼익THK 얘도 로봇 관련주고, 세중 얘도 뭐 3D 프린팅 관련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게 안 넣은 종목도 분명히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긴 합니다. 이리저리 엮여서. 네, 일단 시장에서 시간으로 봤을 때 상징적인 애들이 얘네들 위주고, 그나마 재무 혹은 상패에 좀 위험 없고 실질적으로 갖다 좀 사업 제대로 하는 애들은 저는 TNR 얘가 그나마 낫지 않나. 이게 내일 테마가 10% 갭든 상태에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이게 뭐 내일 장중에 뉴스 빡 띄우면서 거래대금 쏠리고 차트상에 이런 의미 있던 자리 넘어가고 대금 막 1000억 2000억 쌓이고 하면은 그날 주도 테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이 되기 전에는 내일 주도 테마가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두는 그 관점에서 하나 설명을 드린 영상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갭 뜨는 거 오늘 현대건설 보셨죠? 갭 뜨는 거 조심하세요. 항상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리는데 갭 뜨는 거 따라잡으면 최소한 손절 3%든 5%든 꼭 잡으시는 게 정신건강상 좋고, 그리고 몰빵 하시면은 더 아픕니다. 갭 뜨는 거 항상 매일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매일 따라잡아요 보면은. 아무튼 갭 뜨는 거 항상 조심하시고,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